안녕하세요. 소소한 책 이야기 신문 읽어주는 시간 이민아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이에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화요일인데 제가 신문을 읽어드리기 시작한 지도 벌써 3일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좀 더 일찍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평소보다 더 먼저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영상 녹화를 마쳐놨어요. 그럼 일찍 준비한 만큼 오늘 신문 준비한 거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함께 보러 가보시죠. 네, 오늘의 메인 기사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이미지예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영화가 개봉돼서 상영 중이죠. 근데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이 만화가 왜 인기를 끌고 있냐? 아주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만화가인 이노우에 다케이코의 만화 슬램덩크를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The First Slam Dunk. 네, 메인 문구가 완벽하지 않아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고 써 있는데요. 이 문구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기사 같이 읽어볼게요. 네, 참 옛날에 1990년대에 일본에서 연재됐고 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만화가 있었어요. 바로 농구를 소재로 한 일본의 슬램덩크라는 만화였어요. 그 만화가 다시 지금 애니메이션 영화로 재탄생이 돼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이름으로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르는 등 최근 극장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박스오피스라고 하면 흥행 결과를 알 수 있는 총 수입 금액을 박스오피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영화 개봉했다 그럼 박스오피스 뭐 몇 위까지 올랐나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번에 정상에 오르는 등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지난 30일 어제 기준 누적 관객 수가 무려 17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그 영화의 공식 포스터 이미지인데 이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1990년대에 처음 등장을 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렇게 큰 인기를 얻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슬램덩크는 1990년에서 96년 일본 슈에이사의 만화 잡지인 주간 소년점프에 처음으로 연재됐다고 하네요. 근데 국내에 1992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일본 원작이기 때문에 원래는 주인공들이 일본 이름이었겠죠. 주인공들의 이름이.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한국어 이름으로 번역되면서 이름들도 강백호, 서태웅, 송태섭, 정대만, 최치수 이렇게 한국식으로 표기가 됐어요. 저도 너무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때는 주인공이 강백호였어요. 네. 원작 만화는 이제 농구 규칙도 모르던 주인공이 되게 예쁜 자신의 이상형인 한 소녀를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농구를 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누적 발행 부수 1억 2천만 부를 넘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만화입니다. 그리고 이 만화의 특징이 굉장히 주옥 같은 대사들을 남겼던 거예요. 강백호가 슛 연습을 하면서 말했던 왼손은 거들 뿐, 무릎 부상으로 슬럼프를 겪었던 정대만의 포기를 모르는 남자, 뭐 이런 말, 그런 말 등 굉장히 많은 유행어가 남겨졌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도 그때는 제가 10대였죠. 네, 그때 주변 친구들의 굉장히 많은 장래 희망이 농구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도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영화는 슬램덩크라는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자란 3040 세대들에게 어린 시절 느꼈던 감성을 불러일으키면서 N차 관람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N차 관람이 뭐냐면 같은 영화를 한 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는 것을 N차 관람이라고 합니다. 또 1020 세대에게도 공감을 이끌고 있어요. 네, 조금 전에 3040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는데 1020이면 지금 어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공감을 얻고 있느냐? 예전에 이제 3040 세대들
자신이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던 세대의 분들이 보고선 이제 공감을 느끼는 건 그때 내가 좋아했던 주인공을 보면서 또 추억을 이제 회상하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요즘에 이제 한창 어린 친구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건 이 영화 내용 자체가 많은 그런 공감대를 끌고 있다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영화를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굿즈를 구매하고 원작 만화책도 구입을 하면서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영화에 큰 특징이 있어요. 예전의 주인공이 원래 강백호였는데 이번에는 그 당시 조연이었던 이 친구, 네, 송태섭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영화의 주인공이 원작 만화와 다르다는 설정이 젊은 세대들의 색다른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송태섭이라는 인물은 단점인 작은 키를 자신이 가진 장점인 빠른 발로 극복하는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원작에서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그의 가족 이야기까지 자세히 풀어낸다고 합니다. 1020 세대는 단순히 유행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따라가지는 않고 자기 정체성과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면 콘텐츠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소비한다라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주체적으로 콘텐츠를 즐기고 있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고 원래 재능이 그런 뛰어난 그런 선수들이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농구 선수치고는 키가 작은 송태섭, 또 한때 방황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남자 정대만, 또 남다른 천재성이 있지만 뒤늦게 농구를 시작해서 좀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거치는 강백호, 이런 여러 등장인물들이 하나의 팀이 돼서 움직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원래부터 똑똑한 사람들이 잘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힘들지만 노력해서 성취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현재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런 헤드라인이 나온 것 같아요. 이번 영화의 인기 이유는 완벽하지 않아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에 요즘 세대 그리고 여러 세대의 분들이 큰 공감을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페이지로 넘어왔어요. 네, 원픽 경제 한번 같이 볼게요. 네이처하고 사이언스가 챗 GPT를 포함한 챗봇 논문 저자로 인정 안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일까요? 한번 같이 볼게요. 미국의 인공지능 AI 연구소인 오픈 AI가 지난해 공개한 채팅 로봇, 챗봇이라고 하죠. 챗 GPT의 글로벌 일일 사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1000만 명이면 정말 큰 숫자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매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국제과학학술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가 챗 GPT를 비롯한 대화형 AI를 논문의 공동 저자, 공동 글쓴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자, 챗 GPT가 인간만큼 똑똑한 지능을 가졌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과학계에서는 이 챗 GPT가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챗 GPT는 인터넷에 있는 많은 양의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며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 학습한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답변의 수준이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논리적인 긴 글을 작성하고 심지어 시나 소설을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도 쓰기 힘든 시나 소설을 쓸 수 있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챗 GPT가 작성한 글이 미국의 로스쿨과 경영전문대학원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낸 시험인데 사람도 아닌 챗 GPT가 네, 합격점을 받았다니 정말 놀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이 좀 이렇게 시험에서 챗 GPT를 활용하기도 하고
과제에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는 등 좀 문제가 되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이처와 사이언스가 논문을 작성할 때 챗GPT를 활용하는 걸 금지한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왜냐하면 챗GPT의 지적 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포함한 글을 작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이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에요. 사이언스가 주장한 건데 과학적 기록은 중요한 질문과 씨름하는 인간의 노력 중 하나라면서 연구의 결과물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크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한 뼘 더 이 내용도 같이 볼게요. 챗 GPT, 아이폰과 맞먹는 발명품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2007년 아이폰이 애플에서 처음 출시되면서 전 세계인의 일상이 크게 바뀌었죠. 저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챗 GPT가 사회에 아이폰이 출시됐을 때와 맞먹는 충격을 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정보가 있을 때 구글 대신에 챗 GPT를 이용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과제 제출 같은 것에 챗 GPT를 활용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3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한 뉴스 브리핑이에요. 평범한 백팩이 머리 보호하는 에어백으로. 와, 이거 저도 조금 전에 이렇게 먼저 훑어볼 때 아주 인상 깊었던 기사입니다. 지금 이 사진 잘 보이시나요? 백팩에서 에어백이 터져 나온 모습이에요. 마치 어떤 그 거품, 크림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산타 할아버지의 수영 같기도 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에어백 가방으로 메고 있는 그런 백팩으로 메고 있는 뒷모습입니다. 네,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에어백으로 변신하는 백팩을 멜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백이 뭔지 알죠? 네, 차에 이제 장착이 돼 있는, 자동차에 이제 장착이 돼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충돌할 때 공기 주머니가 부풀면서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런 보호 장치를 말합니다. 네, 미국 과학기술 전문 매체 뉴아틀라스는 프랑스의 에어백 전문 회사인 인핸드 모션이 자전거 운전자가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백팩 형태의 휴대용 에어백을 개발했다고 최근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에 있는 에어백 전문 회사에서 이번에 백팩 형태의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한 거예요. 휴대용이라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보통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정말 크게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체가 어느 정도 사람의 몸을 보호를 해주는데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정말 사람의 몸이 그대로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위험해요. 많이 다치고 특히나 우리가 이런 사고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머리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 중에서 머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무겁기 때문에 머리 쪽이 가장 다치고 머리가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잖아요. 그래서 정말 치명적인데 이렇게 백팩을 메고 있으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충격이 가해졌을 때 자동으로 백팩이 아니죠. 에어백이 작동이 되는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 발생 시에 에어백이 부풀기 시작하는 시간이 0.1초라고 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만큼 충격이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하는데 에어백이 완전히 터지면 이 사진에서의 모습처럼 변하는 거예요. 목, 가슴, 복부, 척추를 함께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이 에어백이 부풀면 사용자의 스마트폰 앱과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비상구조대에 연락이 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위치까지도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구조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근데 이 백팩이 무겁거나 특이한 디자인도 아니에요. 다른 가방과 비교해도 깔끔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노트북 등 다양한 짐도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아이디어 상품이 아닐 수 없겠네요.
자, 뉴스로 한자까지 시간이에요. 네, 조코비치라는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호주 오픈 통산 10회 우승을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세르비아의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가 최근에 열린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달성하면서 이 대회에서 남자 단식 최초로 통산 10회 우승이라는 기록을 써냈다고 합니다. 네, 호주 오픈, 이게 어떤 대회냐면요. 테니스 대회예요. 근데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대회, 프랑스에서 열리는 프랑스 오픈, 미국의 US 오픈과 함께 세계 4대 테니스 대회로 손꼽히고 있는 대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29일 현지 시간으로 29일 열렸던 이번 결승에서 상대 선수를 3대 0으로 물리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려서 1위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와, 진짜 원래는 작년에 대회에 출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백신 미접종 때문에 호주에 입국하지 못해서 대회 참가가 취소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대회에 참가를 해서 10회 우승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함께 볼 수 있는 한자, 조금 전에 이쪽에서 나온 한자예요. 이 선수가 작년에 호주 오픈 출전을 위해서 멜버른 공항에 도착을 했지만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때문에 호주 정부가 입국 비자를 취소하면서 대회 개막을 앞두고 세르비아로 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개막, 네, 개막이라는 한자예요. 개막, 열 개자, 장막, 막자를 써서 어떤 행사 등을 시작함이라는 뜻입니다. 네, 개막식, 다들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월드컵도 개막식이 있었죠. 올림픽 개막식도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지죠. 네, 개막, 꼭 이런 스포츠 대회가 아니어도 어떤 행사를 시작하는 것을 개막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월드뉴스입니다. 미국의 경찰 폭력 때문에 또 흑인이 사망을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네, 지난 28일 뉴욕의 타임스퀘어 모습입니다. 교통정리 중인 멤피스 경찰에 의해서 구타당한 뒤 숨진 타이리 니컬스의 죽음에 응하는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시위대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테네시주의 멤피스 경찰관에 의해서 구타당한 뒤 숨진 29세 흑인 운전자, 네, 그 운전자의 이름이 타이리 니컬스였다고 하네요. 그 흑인 운전자에 대한 추모 시위, 그리고 또 구타 반대 시위, 그런 시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왜 이렇게 좀 심각한 일이냐면요. 지난 2020년에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아주 큰 파장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구호를 내건 시위가 정말 크게 전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니컬스에 대한 구타 영상이 소개되자 뉴욕과 보스턴, 워싱턴 등 많은 곳에서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아주 격분했고 깊은 고통을 느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의 꼭꼭 영단어 demonstrators, 시위대, gather, 모이다, protest, 항의 시위, in response to, 뭐뭐에 응하여, death,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 4페이지는요. 오피니언 NIE 코너예요. 네, 이 코너는 2주의 나도 토론왕이라고 해서 어린이 동화 기사에 달린 나는 토론왕 문제에 대해서 독자 어린이들이 어린이 동화 온라인 카페에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면 그 중에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댓글을 골라서 매주 화요일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코너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트러플 채취로 사냥개를 희생하는 것, 내 생각은 이라는 내용이에요. 이탈리아의 최고급 식재료 중 하나인 트러플, 네, 그 트러플 수확 경쟁이 좀 과열되고 있다고 하네요. 과열이란 지나치게 뜨거워지는 것을 과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트러플을 먼저 수확하지 못하도록 채취에 동원된 경쟁자의 사냥개를 독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런 트러플 채취꾼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지 네, 온라인 카페에서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봤다고 하네요.
네, 여기 사진은 이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탈리아의 한 가게에서 트러플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강아지가 냄새를 맡으면서 트러플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친구들이 이렇게 의견들을 남겨줬는데 두 의견 다 트러플을 얻기 위해서 사냥개, 강아지들을 희생시키는 일들은 그만둬야 한다, 반대한다 라는 의견이에요. 인간의 사람의 그런 욕심 때문에 강아지를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친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획기사, 뉴스 속, 시사 속 코너입니다. 소싸움 대회 존패 찬반입니다. 전통 민속 문화 또는 동물 학대 이 두 가지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고 오늘의 키워드 바로 소싸움이 되겠습니다. 네, 소싸움이 뭘까요? 네. 이 사진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이기도 하죠. 경기장에 두 소를 마주 세우고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 네, 그 유래가 문헌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진 않지만 소를 농사에 이용하면서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놀이로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북 정읍시, 대구 달성군, 경북 청도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소싸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싸움 대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지 폐지를 해야 되는지 다시 논란이라고 해요. 이 논란이 왜 다시 일었냐면 지난해 12월 전북 정읍시 의회가 소싸움 대회 개최를 위해서 올해 시 예산안에 2억 8,515만 원을 편성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큰 금액을 편성을 했네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소싸움은 동물학대라면서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시위까지 벌이면서 논란이 커졌다고 하네요.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소싸움 대회만은 예외로 두고 있어서 동물학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물학대를 좀 반대하는 시위가 입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소싸움과 비슷한 투우, 네, 투우가 처음 시작된 나라인 스페인에서도 투우 금지를 촉구하는 시위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좀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 말에서는 프랑스에서도 투우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맞불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소싸움 대회 계속 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네,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 그리고 반대하는 측,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 신문에서도 어동이와 어소미, 이제 어린이 동아일보의 캐릭터예요. 이 두 친구가 어동이는 찬성, 어소미는 반대를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찬성하는 입장은 소싸움은 계승되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를 이어가는 건 우리 후손들의 몫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는 게 좋다는 입장이고, 반대 입장은 소싸움은 없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인간의 즐거움, 이런 것은 옳지 않고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금 현 시대의 윤리의식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싸움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어동이 어소미처럼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글로 써서 어린이 동화 온라인 카페에 올려주면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지면에 소개를 해준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어린이 기자 소식이에요. 어린이 기자는 아까 말한 대로 어린이 동화 온라인 카페에 친구들, 어린이 기자단 친구들이 올린 기사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이 코너들은 제가 직접 소개하진 않고요. 이렇게 한번 화면으로만 쭉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기자단의 기사들도 있고 이렇게 1월 문예상 상 받은 친구들의 시와 글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신문 아침부터 읽어봤는데요. 좀 오늘 내용이 꽉 찬 만큼 읽는 시간도 길어졌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함께 가족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신문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